1등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내년도에 거의 3000%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는 상당히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정별로 보면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자, 전공정이라는 건 8대 공정이 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이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또는 우리가 소부장이라 그러면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후공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후공정은 뭐다? 이 반도체가 넘어오면은 그거를 자르고 포장하고 검사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 HBM이 발전이 될수록 후공정 쪽으로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는 뭐다? 하나마이크론과 윈팩, 그리고 HBM과 관련 있는 TSV라든가 레이저 그룹인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검사 쪽으로는 ISC, TSE, 엑시콘, 인텍플레스,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이제 전공정 장비 쪽으로는 HPSP, 주성 엔지니어링, PSK, 그리고 이제 코미코, 세정 쪽으로 코미코, SNS텍, 유니셈, GST. 부품 쪽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KNJ, 월덱스. 재료 쪽으로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최근에 핫한 HBM 관련해서는 제우스, 프로텍, PSK 홀딩스, STI, 레이저셀, 덕산, 하이메탈, 코세스. 기판 관련해서는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TLP.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완성차 등 이 부품 업종이든 잘 봐야 될 거고요.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자, 현대차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다. 즉 아직까지도 피크아웃 우려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업종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결 실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시장은 한국이 일단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지난 3년간 이 판매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자,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부품사들은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완성차량 수주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배터리 관련한 그 전기차 신규 아이템 수주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증가할수록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라든가 인도 쪽으로 상당히 우리가 캐파를 늘리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동반 진출하는 부품사들 또한 그만큼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개별 업체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완성차 또는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프리뷰를 나오는 거 보면은 그 2분기도 1분기에 못지않은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즉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 기존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중소형 부품사 중에서도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자,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그 해외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인도 시장에 동반 진출해서
그 고마진의 수주가 확대되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그 전장 제품 수주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업체들은 대부분 PER이 아직까지도 5배 미만의 저평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성화이텍, 화신, SL, 서현, 이화, 아진산업, 임팩, 덕양산업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차트라든가 수급에 맞춰서 나름의 그 매매 타이밍을 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약간 좀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쪽의 수출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자, 밑에 보시면은 그 왼쪽 그래프가 이제 대형 이사의 비중입니다. 대형 이사의 비중이 중국 쪽 그 수출 내에서 대형 이사의 비중이 자, 2013년도에 90%에서 자, 올해 1분기까지는 35% 정도로 급감을 좀 했습니다. 비중 자체가. 자, 대신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중소형사 밑에 부분이거든요. 이 중소형사들의 점유율이 65%까지 확장이 되고요. 절대 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형사보다는 이 중소형사들의 실적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자, 키워드는 바로 중소형 화장품 업체 중에서도 키워드는 기초가 아닌 색조 위주의 브랜드,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아닌 비중국, 즉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하실 분들은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장품 산업의 키워드는 뭐다? 기초가 아닌 색조,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 쪽의 수출 증가가 되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유망 종목들을 쭉 소개시켜 드렸는데 키워드만 한번 잡아볼게요. 애경산업은 뭐다? 생활용품과 색조, 색조 위주의 화장품 업체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ODM 업체, 클리오도 색조 브랜드 업체. 자, VTGMP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부문을 물적 분할 매각함으로써 화장품 사업의 수익성이 부각이 되고 특히 이 리들샷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OEM, ODM 업체로서 이 색조의 수혜를 받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인그루드랩이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펌텍 코리아는 용기, 화장품 용기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색조의 수혜를 온전히 받고요. 자, 네오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쪽의 매출이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는 100% 색조 브랜드 업체, 토니모리는 턴어라운드 개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의 원료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업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선호 순위가 아니라 자, 시가총액 순위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차트라든가 또는 실적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주도주들은 요런 거라 그랬죠. 요런 거다. 자, 요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 빼고는 다 요런 것들의 공통점은 2분기 실적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았고 2분기 실적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변화가 좀 생기죠.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거.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소부장은 자, 조정 받을 때도 20-30% 주지만은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이건 뭐 어찌 됐든 뭐다 HBM과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들어선 종목들이다. 제일 대장이다. 그죠? 한미반도체, STI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자동차도 사실
이 중소형주는 살짝 쉬는 구간이고 이제 2분기 사상 최고 또 찍는다 그러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직도 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다? 지난주에 뭐다? 완성차와 이 모비스라든가 위아 못 오른 것들이 또 올랐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계속 고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재와 피팅주들도 안 밀렸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만 살아남았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만 살아남았다. 자, 요것들이 아직까지 지난주까지 안 꺾였던 거고, 자, 그 외의 것들, 이 중소형 화장품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이 전력기기, 변압기, 또 의료기기, 임플란트, 그 다음에 엔터사들 이런 것들은 좀 꺾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이런 것들이 꺾인 게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꺾였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지만 지금 뭐다? 제가 볼 때는 자, 기관들이 지금 여기에만 지금 미친 듯이 삽니다,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 자, 기관들이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다 일찌감치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살라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판다. 요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다. 자, 요런 거 살라고 조금 커팅을 한 거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봉 하락은 없다 그랬어요. 외봉 하락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동차 부품도 제가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이텍 기준으로 봤을 때, 자, 6월 중순까지, 자, 5월에 고점 찍고 쭉 빠졌다. 한 달 정도 빠졌다. 왜 빠졌어?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래. 1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피크아웃이래. 아유, 모르겠어. 일단 팔자. 그런데 뭐다? 2분기 실적은 더 좋대더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을 하고, 자,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으니까 거기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이게 가는 거죠. 지금 요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런 기간. 화장품이든 화장품이든 건설기계든 그 다음에 전력기기든 의료기기든 임플란트든 엔터사들, 특히 이제 뭐 굳이 노이즈를 찾다 그러면 엔터사들이 좀 조정이 좀 깊었는데,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팔지 모른대더라 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또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 뭐 YG 같은 거 아시겠지만은 리사 재계약을 하느니 마느니 어쩌고저쩌고, 사실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8월 7일이면 무조건 결판이 나요.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지금 주가는 뭐다? 재계약을 안 하고 거의 망하는 거에 지금 베팅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 빠지죠. 오스템이 없으니까. 자, 얘도 6월 초에 고점 찍고 빠지는데, 제가 그때 자, 월별 실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덴티움 기준. 자, 5월 달에 180억, 6월 달에 210억. 자, 연중 최고치 YY로 경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제 ADR이 낮으니까 상승 종목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나는 바닥에 있는 거 살 거야. 나 건설주 GS건설 엄청 빠졌어. 건설주 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뭐다? 자, 요런 주도주군에서 이 조정받는 종목들을, 사실 뭐, 자, 타이밍을 우리가 잡기 힘든 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SNS텍, 이게 EUV 장비 대장주인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다가 얘도 6월 중순에 고점 찍고 좀 빠졌어요. 이게 뭐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빠졌어. 근데 뭐다? 금요일날 이렇게 뽑았죠. 자, 이렇게 외봉 하락은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물론 여기서 뭐 뚫으면 더 가겠지만은, 자,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61선 깨니까 팔래라고 아니라 뭐다?
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섞어야 돼요. 섞어. 반도체도 좀 최근 주도주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조금씩 팔면서 이 조정받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건설기기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뭐 의료기기라든가 엔터들을 조금씩 더 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지 나 한미반도체 몰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자 그런 것들도 20-30% 조정은 순간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뭐다? 이게 한 달 조정받더라도 반등이 하루 이틀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라는 겁니다.